자, 격국을 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 용신과 일반 용신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어떠한 그 사회성 또는 대외적인 어떤 격을 말한다라고 했고, 용신은 그 안에서 어떤 사주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격국과 용신을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격국과 격국 용신과 일반 용신의 차이인데, 그러면은 격국과 용신을 떠나서 격국에 있어서 용신과 일반 용신의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일단 연해자평, 삼명통의 적천수, 자평진전 등에서는 격국과 용신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이 진소함의 명리야근 있죠. 이 진소함의 명리야근에서부터 뭔가 이 격국과 용신을 따로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설하고 원수산 이러한 근현대 명리학자들이 진소함 견해에 따라서 격국과 용신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격국과 용신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남의 병약설, 병약설은 이거죠. 병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약을 주는, 그 다음에 진소함의 억부, 억부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다, 누를 억자죠. 그 다음에 부양할 부, 도울 부. 그러니까 이거는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도와주고, 그런 말이고요. 병약은 이제 병 들어있고 병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조우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차갑게 해주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태어난 계절과 그 다음에 사주에 있어서의 그 조우, 이게 따뜻한지 차가운지 뭐 이런 거를 살피는 거고요. 통관은 이제 말 그대로 통해서 관통하도록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컨대 화극금, 화하고 극만 있으면 화극금으로 극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막혀서 못 나갈 경우에 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랬을 때 이 통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용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격국 용신과 일반 용신에 대해서 차이가 요즘은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용신은 전격의 경우에는 명조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용신을 찾을 때, 용신은 그 사주에서 흐름을 좋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좋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더우면 차갑게, 차가우면 따뜻하게, 막히면 뚫어주고, 그렇죠? 아프면 약을 주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어떤 사주가 좋게 흘러가기 위한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균형.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오행이나 천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린 것을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격이 아닌 그 병격의 경우에도 역시 기본 원칙은 조화와 균형이에요. 조화와 균형인데 이걸 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는 병격의 조건에 따라서 용신을 정한다. 예컨대 뭐 종합격, 그렇죠? 종제격, 한쪽으로 쏠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색격, 뭐 그렇죠? 정역격, 이런 식으로 세력이 한쪽으로 확 가는데 나 혼자 그 세력에 대해서 혼자 저항해봐야 너무나 무력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 원래 강한 것은 눌러준다. 그게 뭐죠? 억부잖아요. 억부인데, 그런데 워낙 세력이 강할 때는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불이 적당히 났을 때는 물을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하겠지만,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래. 근데 그때 가서 물을 부어서 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타게 내버려 둬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전격은 이제 조화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데, 비형격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변격 조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주장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주장은 우리 김동환 선생님인가요? 13번. 네, 김동환 교수님이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간단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자, 우리가 너무 용신에 얽매이지 마자. 용신은 우리가 이제 엄마 찾아 산만리처럼 용신 찾아 산만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신 찾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물상론을 많이 강조한 그 원디대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전 이론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신 찾는 게 좀 이연령 비연령 같이 느껴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신 찾다가 날밤 샌다 뭐 아니면 명리학을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이 용신 찾는데 뭐죠? 많은 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격국 찾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뭐냐면 이 용신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대강 전격을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용신 아까 얘기했죠 병이학이라든가 억부, 조우, 통관 이런 걸로 이제 보조 수단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사주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장점과 됨됨이, 적성, 성격, 개성, 부부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을 먼저 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또 이게 타당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학문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실관을 할 때 사람에게 상담해 줄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맞힌 게 중요하죠.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론대로 풀었는데 안 맞으면은 그 이론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관에서 예컨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쪽집게처럼 딱딱 찍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당신 사주는 이러이러한 옛날 이론에 의하면 이렇고 이러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맞히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한 이론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만약에 이론이 틀리면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 이론을 무시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가끔 현대 이제 명리학을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제 그 고전 이론은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실관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론들은 현대에 맞게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옛 이론과 현대 이론이 어울려서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실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관에 접근하지만 공부하시는 분,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명리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이론들이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떨 경우는 옛날 이론이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식의 논법은 틀리고 사람마다 또는 보는 사람마다 또는 사주를 감정당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에 있어서 이 학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사입이에요. 사입 이 모든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주 이론을 사주를 맞출 수 있다. 누군가의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사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상론이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이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고전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한 명칭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옛날 이론과 현대 이론을 같이 접목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격국용신과 일반용신을 정하는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격국용신은 고전에서는 먼저 원령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원령에서 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득세한 오행, 즉 힘을 얻은 오행이나 천간을 격으로 정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연, 월, 일, 시 이게 이제 중요한 월지죠. 자, 월지 여기에 자 여기에 1이니까요. 1.
자, 요것도 기본입니다. 요것도 기본이에요. 자, 1. 자, 여기에 투과되어 있는 게 월이나 연, 시. 투과되어 있는 거를 용신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월지의 기본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투출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이것에 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십신 정할 때 뭐 정관, 평관 그런 식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 중에 강한 거, 여기 득세한 거라고 그랬죠. 없는 경우긴 하지만 여러 개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서 격국을 정한다. 다시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자, 병호, 을미, 병신, 경인. 자, 그런데 자, 이게 월지가 기본이죠.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미토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미토 속에 지장간이 뭐라고 그랬죠? 미, 정, 을, 기. 근데 지금 기는 없죠. 이게 본기잖아요. 이게 본기, 이게 여기 가운데 게 중기 그랬죠. 자, 본기가 없기 때문에 본기가 여기에 있는 오행과 본기에 있는 오행은 같아요. 자, 본래 기운이기 때문에 같겠죠. 여가 금이면 여기도 금이겠죠. 다 여러분들 지장간 보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볼까요? 신 뭐예요? 무임경이죠. 무임경. 자, 금이니까 금이잖아요. 그래서 본기는 요 밑에 요거 있는 지지의 오행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본기 볼 필요도 없이, 지장간을 볼 필요 없이 요 월지를 봤는데 천간에 안 와도 토 기운이 없죠. 그러면 본기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와 중기가 남았겠죠. 근데 여기는 정화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근데 병화가 있는데 정화인데 병화로 떠 있죠. 그 다음에 을목이 여기 투출돼 있죠. 이게. 그래서 자, 을목과 이 병화 일간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목생화죠. 목생화. 그러면 뭐죠? 인성이에요. 인성. 그리고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죠. 그럼 뭐죠? 정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굳이 이제 격을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정인격.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식상격으로 보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론이 월지를 중심으로 이게 격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출되어 있는 지장간 투출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서 이거를 정인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한다고 앞에서 했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고 했고, 또 여기서 득세한 걸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격국을 정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를 보면 정격의 경우 진수함과 시민묘점의 격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비형격은 정할 수 없는 경우 각각 비형격의 성립 조건에 따라서 격을 정한다 라고 됐고요. 또한 먼저 정격의 기준을 두고 비형격을 참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은 정격이겠죠. 자, 일반 용신 현대 정격의 경우는 병약설,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앞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병격의 경우는 병격의 특성에 따라서 용신을 정한다. 자, 이번 이런 원칙에 의해서 격국 용신과 일반 용신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